안녕하세요, 섭입니다. 미니 호보백 제작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예전처럼 몇 개로 나누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우선 제가 가져온 것들 쓸 재료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겉가죽은 제가 이렇게 그 전에 이제 사이징 할 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 가죽과 이제 동일한 가죽을 쓸 거고요. 이거는 살짝은 소프트한데 그래도 조금 힘이 있는 편입니다. 앱송이라고 해가지고 프레스가 찍힌 가죽이고요. 검은색을 쓸 거고 두께는 한 1.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안감으로 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가죽을 쓸 건데 이번에는 민자 블랙을 선택을 했어요.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소가죽이고 이거는 별도의 무늬가 찍혀 있진 않죠. 이 두께는 한 0.7에서 0.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안감으로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강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개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만들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가죽마다도 다르고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에 따라 다른데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 미니 호보백은 조금 힘이 있는 스타일, 조금 이제 각이 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 거라서 두 개 다 조금 더 힘이 있게끔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인솔이라고 하기도 하고 에바라기도 하긴 하는데 스펀지죠. 스펀지인데 이제 접착식 스펀지고 두께감이 조금 있는 걸 준비했어요. 이게 한 1.5 정도 되는 꽤 두꺼운 스펀지고 이렇게 떼서 이제 접착식으로 쓰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앞판과 뒷판에만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로 많이 쓰는 LB 레더보드 0.8짜리를 준비했고 이거는 앞판, 뒷판 그리고 옆판 쪽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안이야 제가 그 전에 올려드렸으니까 이거는 그대로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퍼가 있겠죠. 지퍼는 YKK 5호짜리를 준비했고요. 3호짜리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폭이 생각보다 정말 좀 빡빡하게 너무 이제 조금 좁은 편이라서 이렇게 5호짜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5호에 맞추어서 슬라이더 그리고 상하지 이런 거 다 준비했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mm 내경을 가진 이 사각 링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거고요. 만약에 어깨끈에 뭔가 끈 조절, 그 길이 조절을 한다고 하면은 그 외에 버클 장식이나 아니면 솔트레지 같은 그런 장식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선 이렇게만 준비했는데 나중에 끈 조절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그 영상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끈 조절이 없다고 생각하고 만들 거라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재단을 할 건데 보강 먼저 재단을 할게요. 가죽을 재단하나 보강을 재단하나 그건 상관없어서 이게 앞뒤판의 보강이죠. 저는 이거를 두 개 재단할 겁니다. 이 엘베다 그릴 때는 어떤 걸 쓰셔도 돼요. 은펜을 쓰셔도 되고 볼펜을 쓰셔도 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성 볼펜 같은 경우는 얘가 어디 가죽이나 이런 데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도 가죽을 그릴 때는 이 유성 볼펜은 잘 안 써요. 좀 지워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은색 중성펜을 쓰거나 이제 그렇게 하죠. 이렇게 두 개 필요하고 얘는 길이가 안 나와서 제가 다른 보강을 가져와야겠네요. 이게 곡선이라서 그냥 이대로 재단을 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는 가위로 재단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문제 있을 정도는 아니라서. 그리고 조금씩 틀어져도 대세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인솔도 제가 두 개 재단할게요. 앞판과 뒷판에 각각 하나씩 들어가니까 이거는 볼펜보다는 제 은색펜이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은펜 가지고 그려볼게요. 이것도 동일하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옆판은 보강이 하나만 필요하죠. LB 요거 0.8짜리 하나만 넣을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씩 작게 재단을 하는데 그 수치를 따로 적어서 도안을 만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번 그려놓고 조금 작게 자를 겁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도안대로 그린 건데 지금 이 길쭉한 라인에는 바느질이 그대로 들어오는 라인이라서 여기는 굳이 끝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제가 쓰는 지금 두께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작게 잘라줄 거라서 한 3mm만큼씩 작게 표시를 할 겁니다.
이만큼에서 바느질이 딱 들어오는 라인 정도, 그 정도를 작게 그릴 거예요.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바느질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휘어 붙이게 되면은 길이가 더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mm가 아니라 거기서 한 3mm만큼 더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한 5에서 6mm만큼 더 작게 잘라줄 겁니다.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해도 되고 만약에 조금 남으면 나중에 휘어 붙일 때 잘라내버리면 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 가죽을 재단하는 이 도안을 가지고 조금 작게 그린 요 안쪽 사이즈대로 자르는 거죠. 그리고 조금 신기해 하실 수도 있는 게 자를 대지 않고도 저는 생각보다 반듯하게 지금 자르고 있잖아요. 그 나름의 비결은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하나 올려드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겁니다. 제 몸을 움직이면 이 팔이 고정이 된 상태로 몸을 뒤로 하면은 생각보다 반듯하게 뒤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팔을 손으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팔을 움직이면은 이렇게 옆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데 내 몸을 뒤로 빼면 이 고정된 상태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제 지금 어깨 아래쪽으로 팔부터 해가지고는 다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몸을 뒤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험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훅 이렇게 칼을 당길 일이 없으니까. 생각보다 직선을 자를 대지 않고도 신중하게 천천히 해서 자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손 끝에 칼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러면 생각보다 쉽게 재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가죽을 재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앞판과 뒷판 이거는 2장을 내면 되고요. 그리고 옆판 요거는 하나만 내면 돼서 겉가죽 그리고 안가죽 다 우선 동일하게 재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괜찮은 것 같아서 이대로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곡선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 가죽은 가위로 잘 자르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자르다가 이제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칼을 이용하시는 게 좀 더 좋은데, 특히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칼이 날카로운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항상 이제 말씀드렸지만 구두칼로 재단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매번 날카롭게 해야 돼서 번거롭기 때문에 이 커터칼을 끊어서 쓰시면 돼요. 지금 이쪽이 다 지금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손으로 여기 결에 맞춰가지고 똑 해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쓰레기통에 버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로 이제 돌돌돌 싸서 버려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재단하시는 거죠. 수직으로 세우고 놓고 내 몸을 뒤로 하면서 제 손은 그대로 이제 고정하듯이 그렇게 해서 재단하시면 됩니다. 날이 날카로워야 돼요. 날이 날카로워야 내가 힘을 적게 들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날이 서 있을 때는 내가 자를 때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뭔가 변수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날카로운 상태에서 힘이 들어가지 않게 재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도 곡선 마찬가지. 만약에 한 번에 자르기 어려우면은 조금 삐껴서 자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자르시면 돼요. 특히 이렇게 곡선 돌아가는 게 조금 어려우시다 싶으시면은 그냥 이대로 나가 버리세요. 그리고 약간 이런 것들 잘라내 버리시고, 그리고 이어서 자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어서 다시. 물론 당연히 자를 대고 하셔도 돼요. 자를 대고 직선으로 먼저 자르신 다음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어찌되었든 재단을 깔끔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칼이 충분히 날카로워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재단을 해버리면 됩니다. 요거 살짝 남은 거는 제가 물티슈로 지워버릴 거예요. 그래서 앞판 둘 그리고 옆판 하나를 재단하시고, 그 다음에 안감으로 쓸 이 가죽도 동일하게 재단을 해버리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 재단을 다 했고요. 앞
뒤 이거 안감도 앞뒤 두 장 있고 옆판 하나씩, 그리고 보강 재단을 다 해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크리저 열선을 먼저 그릴 건데, 크리저 이제 열선을 긋는 그 도구가 없거나 이제 그 기계가 없으시면 디바이더를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바느질 라인만큼 그 안으로 들여서 친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죽이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디바이더로는 할 수가 없어서 크리저 열선으로 이 라인, 그리고 이 사방의 라인을 먼저 그려놓고자 합니다. 이 앞판, 뒷판 같은 경우는 위쪽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만 그릴 거고, 이 옆판 같은 경우는 사방을 그려버릴 거예요. 이 크리저도 온도나 이제 가죽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언제나 같은 가죽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 각인을 찍어 둘 겁니다. 옆판에다가 찍어 볼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나서 앞판과 뒷판 중에 한쪽을 먼저 만들어 볼 겁니다. 이 한쪽을 기준으로 나머지 반대쪽도 이제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한쪽을 먼저 만들어 볼 건데, 치워놓고 이것도 치워놓고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면 보강은 제가 두 장을 넣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접착식이라서 이 뒤쪽에 떼서 붙일 건데, 이렇게 살짝 얹어놓고 붙을 위치를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떼고 나서 붙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놓고 붙을 위치를 한번 그리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뗀 다음에 붙이시면은 위치 잡기가 훨씬 수월할 거예요. 처음부터 꾹꾹 누르지 마시고 살짝 얹어놓고 먼저 그려놓은 쪽에 딱 들어가는지 비슷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꾹꾹 눌러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저 붙여볼게요. 보통 이 LB 같은 경우는 앞뒤가 없는 편이라서 어느 쪽으로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붙이면 되어서, 네, 이렇게 가장자리만 본딩을 해서 제가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일 때도 위치를 잡고 살짝 얹어서 보신 다음에 괜찮으면 꾹꾹 눌러서 붙여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 부분, 여기는 엣지코트를 칠을 먼저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을 칠을 하고 그동안 이제 지퍼를 만들고 있으면 되겠죠. 그동안 지퍼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지퍼는 두 개를 이쪽 이제 상하지 스토퍼를 전부 다 연결할 건 아니고요. 뗀 다음에 한쪽만 먼저 만들어 줄 겁니다. 한쪽에 이쪽 어퍼 스토퍼만 먼저 달아둘 거라서 여기서 어퍼 스토퍼 하나만 뺍니다. 이쪽에 보면 이 지퍼 2가 없어져야겠죠. 요거는 한 9개 정도 뽑으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영상 올려드렸겠지만 이런 이제 벤치 같은 걸로 살짝 집어넣고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눌러놓고, 이거는 망치로 두들길 거예요. 그리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접고 접어 넣어서 라이트로 녹여서 이것을 고정해 줍니다. 물론 본드로 고정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고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도 그냥 생각나는 김에 만들어 두시면 돼요. 이제 좌우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한쪽도 여기에 맞춰 가지고 만드시면 돼서, 똑같이 만드시면 안 되고 반대로 만드셔야죠. 그러면 지금 이쪽 앞판이나 뒷판 중에 한쪽, 그리고 이 지퍼, 그리고 안감, 이런 순으로 이제 붙여 볼 건데, 우선 이것과 이 지퍼를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죠. 제가 아까 엣지코트 칠했던 이쪽만 본딩을 할 거고요. 이 지퍼 같은 경우에는 폭을 생각하면 이 끝에 한 5mm 정도? 5mm도 아니고 거의 3, 4mm 정도, 그 정도만 본딩이 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끝에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퍼도 마찬가지. 지퍼의 폭이 결국은 한 20mm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넓게 하시면 안 되고, 또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저희가 본딩이 되는 위치는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지금 살짝 넘어갔는데 이 보강 라인 요 안쪽만 본딩이 돼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넘어갔네요. 이거 표시하고 한다는 거를. 그래서 이거는 어디부터 붙는다고 보시면 되냐면 요 보강 라인, 요 라인부터 여기까지만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랑 이쪽은 나중에 꺾여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퍼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요 라인에 딱 맞춰 가지고 이거를 붙여 버릴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는 이쪽 위쪽으로 이제 살짝 꺾여서 나올 거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하고 나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살짝 삐침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느질도 나중에 이거는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살짝 꺾어서 나올 거라서 여기는 붙여두면 안 되고, 결론적으로는 약간 이 느낌처럼 붙어 있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사방 본딩하고 이 안감도 사방을 본딩해서 붙일 겁니다. 지금 접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감안했던 부분, 이만큼을 전부 다 본딩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꺾어 붙여서 모양새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 붙일 때 이렇게 살짝 우선 얹어 놓고 이 위쪽을 먼저 확정을 지을 거예요. 위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꺾어 보면은 이 겉판을 기준으로 이 라인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퍼 라인이. 그러면은 여기 딱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뒤 높이가 거의 같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저희가. 그리고 포인트는 이쪽이에요. 이쪽 지퍼가 이대로 끝까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살짝 빼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지금 이 나머지 U자 모양은 살짝 이 안쪽으로 꺾어서 모양을 만들어 줄 겁니다. 생각보다 확 꺾어 주시면 돼요. 실제로 만들어진 거는 거의 90도로 이렇게 꺾어지기 때문에 안감이 생각보다 많이 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이 한쪽부터 한 방향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을 먼저 확 꺾어서, 이 보강이 두껍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은 이걸 약간 이렇게 벽처럼 가이드처럼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아래쪽도 먼저 조금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확 꺾어지게끔 약간 당겨 붙이는 느낌처럼 미리 모양을 잡아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곡선 부분을 맨 나중에 하고요. 우선 직선 부분, 거의 이제 조금 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은 가운데 쪽에서 살짝 가운데 쪽에서 살짝 먼저 당겨주고 좀 나눠서 당겨주고 약간 주름이 지는 느낌처럼 될 거기 때문에 이걸 한 방향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누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쪽으로 당겨서 나눠서 붙여주고 여기서 나눠서 붙여주고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이 확 꺾여 들어가는 느낌처럼 일부러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모양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보강을 넣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여기까지 있을 거고 나중에 이건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쪽 안감이 남게 됩니다. 왜냐면 꺾어 붙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위로 깔끔히 잘라 버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위쪽
저희가 크리저도 긋고 엣지코트도 칠했던 이 위쪽을 먼저 뚫어서 바느질을 할 겁니다. 이거는 그냥 끝에서 끝까지 쭉 뚫어 버릴게요. 그리고 바느질을 할 겁니다. 원래는 지금 이쪽 양쪽 끝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쪽 있잖아요. 이쪽이 약간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얹어 박을 때 이 구멍이 한 번 더 뚫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연결해서 들어가는 느낌을 조금 더 주고 싶어서 여기서 살짝 이제 사선 송곳으로 하더라도 이게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끝에서 끝까지 쳤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저는 실을 회색을 선택을 했고요. 은색이랑 같이 비슷한 계열 느낌이라서 회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물어보시는 게 왜 서서 바느질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전에도 제가 답해드린 적이 있긴 했었는데 막상 어느 정도 되다 보면 바느질하는 시간이 그리 얼마 길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앉았다 일어났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서서 하는 게 편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서 바느질하는 게 조금 익숙해요. 앉아서 바느질 할 때는 어깨 스트랩처럼 이제 좀 길게 그렇게 만들거나 그런 거 제외하고는 바느질이 생각보다 금방 끝나기 때문에 굳이 앉아서 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폰이나 클램프도 안 쓰기 때문에 굳이 또 앉아서 할 필요가 없죠. 막상 가죽공예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뭐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느질 하는 시간 자체는 그리 얼마 걸리지 않아요. 맨 처음에 이제 도안이나 뭐나 그런 컨셉을 잡고 사이징을 하고 뭐 도안을 만든 다음에 재단하고 뭐 본딩하고 붙이고 이런 작업들이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전체 시간으로 따지면 바느질하는 시간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바느질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한쪽이 꺾여서 올 거고 반대편도 있을 거고 이쪽은 꺾여서 들어갈 거고 이쪽도 꺾여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쪽 이 지퍼는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안으로 그냥 넣어 버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넣어 버릴 건데 여기서 제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 옆판입니다. 옆판. 그리고 참고로 이 판 같은 경우는 이쪽에 엣지 코트도 칠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이 안감을 다른 색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겉면과 다른 색으로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 안쪽 면에 맞추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옆면이 이렇게 들어와서 보이기 때문에 이 안쪽 면에 맞춰서 하시면은 조금 튀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도 있고요. 조금 부담감도 그렇게 줄이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쪽의 엣지 코트는 이 안감과 비슷한 색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였었냐면 이 옆판의 길이가 이것과 매칭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였었는데 솔직히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은 요것을 조금 수정을 해서 다시 재단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올 거잖아요. 이만큼에서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온다고 했을 때 거진 맞아 떨어지죠. 네, 눌러서 본딩해서 붙여서 하면은 거진 딱 맞아 떨어지는 길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 이대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한쪽 판이고요. 나머지 반대편도 동일하게 하시되 지퍼 방향만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뭔가 포인트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것까지 업데이트를 한번 해가지고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것 같은 경우는 뭐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조금 더 다양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앞판, 뒷판 그 두 가지 다 준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